기차 안에서 멀미로 연신 구토를 하는 남자 이름은 수아. 이번엔 강원도 산골마을 산리로 발려난 새내기 교사입니다.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유난히 큰 소녀가 눈에 띕니다. 아이를 얻고 고무줄을 하던 소녀의 이름은 홍연. 17살의 늦가기 국민학생입니다. 걸리잖아. 동생은 목이 터져라 울어 쌌는데 이 태연이 놀고 샀지 않으면 아이고 저리 감사. 엄마의 호통에 주눅 들었던 홍연은 갑자기 불이 나게 뛰어가는데 언니! 바로 가마솥에 삶고 있던 빨래를 꺼낸다는 걸 깜빡한 것이죠. 빨래를 대신하는 어머니의 일감을 태워먹은 홍연. 잔뜩 화가 난 엄마에게 곧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혼날까봐 집에도 못 가고 산길을 어슬렁거리던 홍연은 소 달구지를 타고 오는 낯선 남자 수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외지인인 수하가 신기한지 홍연은 뒤를 졸졸 쫓는데 수하는 그런 홍연에게 길을 묻습니다. 두발 아가씨, 말 좀 물게요. 산리국민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수줍게 길을 가리키고는 쏜살같이 도망가는 홍연. 그리고는 몰래 숨어서 수아를 지켜봅니다. 두발 아가씨. 그 사이 수아는 자신이 처음으로 부임한 국민학교에 도착합니다. 한편 엄마한테 혼날까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황을 살피는 홍연. 아 무수가 구경 났음? 잘못한 줄 알면 냉큼 들어와 싹싹 빌든가. 밤새 문구녕만 쑤시고 앉았을 것이네. 홍연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야단 맞기 전에 냉큼 들어놓습니다. 어이구. 밥상 차려놨다. 어야. 다음 날 수아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반갑구먼요. 훈육주임 조명구 선생님. 우리 산리학교 큰언니신 4학년 1반 담임 유혜리 선생님. 정말 총각다운 총각 선생님이시네요. 서무과 양풍주 주사님. 그리고 이제 호적 등본 한 통, 졸업장, 발령장, 인감도장 지차 모셔가.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바깥이 소란스럽습니다. 바로 수아와 마찬가지로 부임하게 된 미모의 여선생 때문이죠. 양은이라고 해요. 그렇게 수아와 은희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 있을 곳들은 정하셨어요? 마 조영치 해잘 뜨고 방 뜨습지. 우리 집에서 그자 이 방이 최건기라. 아, 이 방 말고 뭐 딴 방이라도 있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아의 산골마을 산리에서의 생활. 아침이 되자 하나둘 등교를 시작하는 산리 국민학교 학생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왁자지껄한 5학년 1반 교실에 들어서는 조 선생. 바로 아이들에게 골탕을 먹고 말죠. 너 어떤 놈이야? 이 자식들. 무서워 이놈 자식들이! 5학년 1반은 수아가 담임을 맡게 된 교실이었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수아는 자신의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 아유, 글쎄, 얘가 우리 반에 와 앉아있지 뭐예요. 내가 아직도 담임인 줄 알아. 다시 한번 수아는 자신의 소개를 하는데 앞서 어린 동생을 얻고 온 홍현이 교실에 들어섭니다. 그 애기는 뭐냐? 어허, 거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느냐? 지 동생인데요. 집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진짜 마지막으로 수아는 자신의 소개를 하는데 아직 제가 이번엔 강주의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긴 한편 사람이 은희도 담임이 된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 중입니다. 저마다 타고난 재주가 달라요. 그때 은희가 분필통에 손을 대자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 그건 은희가 분필통을 열자 새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보통의 선생님들이라면 야단을 쳤을 상황. 은희는 오히려 회초리를 부러뜨립니다. 한편 수아가 그 푼을 칠판에 적고 있는데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놀란 난이는 울기 시작하고 홍현은 동생의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조보교사에겐 그야말로 지옥이 펼쳐진 그때 조 선생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만 그만 그만. 내 나이가 몇인데 너희 같은 코 올린 애들하고 노냐? 휘영청 보름달에 떠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홍현. 그녀의 입가에 자꾸만 미소가 번집니다. 다음날 또 동생을 업을까 불이 나게 학교로 도망가는 홍현. 풍금을 연주하는 수아를 홍현은 자꾸만 힐끔힐끔 훔쳐봅니다. 한창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은희의 반이었죠. 학교가 지겨운 곳, 오기 싫은 곳이 아니라 즐겁고 오고 싶은 곳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무슨 놀이터로 만들 작정이시여? 어이? 양 선생 뜻을 모르는 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반 수업에 지장을 주었어야 되겠어요. 많이 시끄러웠나요? 아니요. 전 야외 수업 나갔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난저 합창 들어나 했어요. 무슨 소리들이에요? 우리 반 지진난 줄 알았어. 수업이 끝난 후 한바탕 비가 쏟아지는 학교에 홍현이 교실에 남은 수아를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글짓기를 살펴보던 수아. 그때 교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죠. 수아는 교실을 나서다 홍현을 발견하고 홍단이 아니냐? 선생님, 저 홍단이가 아니라 홍현이에요. 선생님이 아직 이름을 다 못 익혀서. 근데 여태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집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도시락을 놓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홍현. 하지만 걸음마다 나는 빈 도시락통의 소리. 민망한 홍현은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아는 은희를 찾아가는데 강 선생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물이 새는 은혜의 교실을 손수 정리하기 시작하는 수아. 토요일인데 퇴근 안 하세요? 강 선생님은 퇴근 안 하세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에 애꿎은 양동이의 물만 가득 차갔죠. 강 선생님, 우산 있으세요? 함께 같은 우산으로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웬 풍각쟁이냐면서 어르신들 반대가 앵간히 거세야죠. 저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곳이 워낙 외져나서 판구하기가 여간 힘들어야죠. 나한테 LP 좀 있는 편인데 우리 서로 바꿔서 들을까요? 수아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그녀에게
LP를 받고 듣자 제안합니다. 도란도란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홍연. 바로 코앞에 걸려. 그리고 수아가 이야기하는 F? 엘프가 뭔지 궁금합니다. 은희와 공유할 LP판들의 먼지를 닦으며 한껏 들뜬 수아. Oh, this world seems blind. 한편 엄마의 일감을 가지고 가던 홍연은 갑자기 골목으로 숨는데 바로 수아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이 에미나이를 어디 갔지 미? 전축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온 수아. 아저씨 이거 소리 나나요? 안에서 나갈 소리 안 나는 거 있나? 아니 난이 여기 살아? 이제 은희가 빌려줄 LP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편 강주는 수아의 꽃병에 꽃을 꽂는데 한 발 늦은 홍연, 강주의 꽃을 빼버리더니 자신의 꽃을 꽂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년이면 졸업반인데도 아직 맞춤법에 익숙지 않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글 쓰는 일이 몸에 배도록 하자. 그러려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도록 하는 게 최고다. 바로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이었죠. 대신 여러분이 일기를 잘 쓴다 싶으면 선생님이 서울 이야기도 해주고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해줄게요. 옛날에 선생님의 말씀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 다양한 환경에서 일기를 써나가는 아이들 중 홍연은 일기장에 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싶어진다. 선생님도 저 나를 보고 계실까? 그리고 수아는 아이들과 홍연의 일기를 검사하고 있었죠.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는 정말 재밌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은 이야기도 그리 잘하시는지. 그중 홍연의 일기를 가장 재미있게 읽어나가는 수아. 우리 선생님은 또 얼마나 인자하신지 옆반 애들은 호랑이 같은 담임 선생님에 늘 벌벌 떨면서 우리 반을 무척 부러워한다. 빨리 내일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밤이 더디게 갈까? 자신의 마음을 일기로 조금씩 표현하는 홍연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수아는 은희와 LP판을 바꿔 듣기 시작합니다. 은희에게 LP를 받고 기분이 한껏 좋아진 수아. 괜시리 창가에 기대어 있는 홍연의 팔을 꼬집으며 장난을 칩니다. 놀란 홍연은 수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그런 홍연의 시선에 민망한 수아는 빠른 걸음으로 도망갑니다. 드디어 수아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터질 듯한 홍연은 기쁜 마음을 큰 소리로 소리질러 봅니다. 그 시간 수아는 은희가 빌려준 LP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홍연의 일기장을 펼쳐보죠. 오늘 선생님이 내 팔을 살짝 꼬집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난 기분이 이상하고 또 이상했다. 선생님이 왜 내 팔을 꼬집었을까?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선생님의 검사 메모를 기대하며 일기장을 받는 홍연.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는지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기분이 상한 홍연은 애꿎은 나무만 후벼 파고 있었는데요. 누구 기다리느냐?
그런 홍연을 수아는 무심하게 지나칩니다. 선생님, 그때 왜 제 팔을 살짝 꼬집었습니까? 무심하게 행동하는 수아의 마음이 궁금한 홍연은 그 내용을 일기에 적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집에 돌아올 때도 자꾸 그것만 생각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아는 그런 홍연에게 확실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낙심한 홍연은 애꿎은 어린 동생들만 괴롭혔죠. 속상한 홍연의 마음이 담긴 일기장을 재미있게 읽는 수아. 홍삼이를 실컷 꼬집어 주었다. 8살이나 도통할 수 없는 엑소와 염색체에 분노와 의구심을 갖는 홍연. 남자면 최고인가? 마루에 서서 오줌을 넣어도 되나? 남자들은 보기 싫다. 정말 보기 싫다. 우리 집 스탁은 꼴불견이다. 암탉이 알을 낳으면 지가 뭔데 이별나게 큰 소리로 꼬꼬꼬꼬꼬꼬 미워 죽겠다. 어느 날 학교는 학생들의 신체 검사가 한창입니다. 손톱 깎아. 다음. 몽돌이 이 녀석 너 목감 확인한 거야? 그런데 홍연은 왠지 자꾸만 차례를 미룹니다. 홍현이는 어딨지? 신체 검사 도중 사라진 홍연은 은희의 반에 숨어 있었습니다. 몰래 양호실에서 수아 대신 은희가 홍연의 신체를 측정해 주는데요. 홍현이 이제 처녀가 다 된 것 같다? 네. 선생님. 그때 수아가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예. 저희 반 700목도 받아가려고요. 그 코니 프란시스 새로 나온 최신곡 있죠? My Heart. 수아와 은희는 또 자기들끼리만 아는 엘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서울에 있는 동창 녀석들로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묘한 질투심과 함께 자신도 수아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싶은 홍연. 엘프. 다음날 홍연은 결석합니다. 오늘 홍현이 결석한다고 그러든? 한창 다른 반과 축구 시합을 하던 수아는 한눈을 팔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됩니다. 홍현이가 또 결석이고. 계속되는 홍연의 결석에 걱정된 수아는 집으로 찾아가는데 아직도 멀었니? 이제 다 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시겠어요? 어쩐다 집이 이 도대체 배란간 학교를 왜 그만두겠다는 것인지. 집 뒤에 숨어있는 홍연을 발견하는 수아. 홍현아, 뭐하니? 수아가 부르는데도 홍연은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미안하지만 둘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에미나일의 말 안 들으면 콱콱 늘씬하게 두들겨 줍세. 홍현아, 고개 들어봐. 어머니가 너 말 안 듣거든 쾅쾅 두들겨 주라 그런 거 들었지? 하지만 선생님이 홍현이를 때릴 턱이 있나? 어제 오늘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걱정했던 수아의 말과 그의 멍이든 눈을 보고 그제야 웃는 홍연. 야, 누가 참 탐스럽게 열렸다. 홍연은 먼 발치에서 수아가 멀어지는 모습을 몰래 지켜봅니다. 그리고 수아의 하숙방 앞에는 잘 익은 앵두가 한가득 있었죠. 어떤 여학생이 넣고 갔어요. 다녀오세요 요리조리로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비극적 연극. 어느 날 산리마을엔 유랑극단 때문에
그곳에 있던 수아는 무심코 둘러보다가 혼자 앉아있는 홍연을 발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연극 구경하러 왔느냐? 앉거라. 뭐가 그리도 좋은지 수아의 얼굴을 몰래 빤히 쳐다보는 홍연. 호연이 너 혹시 누구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누굴 기다리고 있었냐는 수아의 질문에 홍연은 그저 배시시 웃고 말죠. 선생님 바보. 갑자기 홍연에게 다가가는 수아. 모기를 쳤습니다. 이놈의 목이. 아 깜짝이야 난 또. 그럼 선생님 간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수아는 자리를 떠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곡을 하나 써봤거든요. 수아는 어느 날 자신의 자작곡을 은희에게 풍금으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은희는 슬며시 수아의 연주에 보태기 시작했죠. 수아는 잠시 발칙한 상상을 해봅니다. 수아는 어느 날 볼일을 보다 은희와 자신에 대한 낙서를 보게 되고 급하게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연은 낙서들 때문에 심기가 매우 불편했죠. 내가 보기에는 27이나 8살은 틀림없이 된 것 같다. 선생님은 21이니까 7이나 8살이나 더 먹었다. 선생님 바보 멍텅들이. 오늘 보니까 양은희 선생님은 입술에 루즈를 꽤 짙게 칠하고 있었다. 30살이나 다 되어가는 노처녀 선생님이 화장을 그렇게 짙게 할 게 뭐람? 설마 10살이나 미친 선생님하고 결혼할 생각은 아니겠지? 설마 10살이나 더 먹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시겠지? 화장을 짙게 한 양 선생님을 볼 때마다 난 기분이 나빠진다. 왜 우리 학교로 오게 돼서 야단일까? 30살이 다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서 말이다. 보기 싫게. 민재야, 너 내 신발 치웠니? 아니요. 은희는 책상에 놓여진 수아의 LP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청소하던 학생들이 그 LP를 가지고 장난을 쳤죠. LP를 던지고 놀다가 결국 사고를 치게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하던 다른 친구들이 괜히 뒤집어쓰게 됩니다. 이거 강상생 거 아니야? 응? 아 이걸 요조를 냈구만 그래. 요조를. 응? 은희에게 줄 LP가 박살나있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수아. 뭐야 이슬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사실 이거 양 선생님 드렸던 건데요. 애들을 잘못 가르친 제 탓이 크죠.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안고 은희의 반을 지나치던 중 편지 한 통에 침울해하는 은희를 발견하게 되는 수아. 그만 좀 먹어. 도시락 쌀 게 없잖아. 도시락에 새 신발까지 홍연은 소풍 준비로 신났습니다. 아이 안방은 무슨 그 운동장도 아니고 날래 그 신발을 벗지 못하겠음. 엄마, 김밥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 선생님 점심 싸가는 게 이 어째 너 하나뿐이겠음?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닭 한 마리 잡자.
뭐 쓰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단풍 가득한 가을 소풍길에 나섭니다. 한편 은희는 고민이 있는 듯 혼자 떨어져 있었죠. 땀 좀 씻을까 하고 왔어요. 양 선생님 계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지난번 판 깨진 거 아유, 글쎄 그게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 사이 홍현은 선생님께 드릴 닭을 잡으려 합니다. 진짜로 닭 잡아봤지? 그때 홍현의 품에서 달아나는 닭. 그 시각 은희가 수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여자 비명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닭을 건지려다 도리어 깊은 물에 빠져버린 홍현이었습니다. 물살이 어지간히 거세야지. 수영이라도 못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은희에게 받은 따뜻한 차를 수아에게 되려 건네주는 홍현. 춥지 않니? 그런 홍현에게 춥지 않냐고 물어보는 은희. 아유, 아무튼 고맙습니다, 양 선생님. 그리고 수아는 은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홍현의 머리 위에 휘황청 떠있는 저 달은 꼭 마치 수아의 얼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은희의 얼굴 같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 수아에게 말이죠. 전 그대를 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제 가슴 속에 수아는 마침내 그녀에게 마음을 전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멋지게 입은 수아는 긴장 반 설렘 반인데요. 아이고 쫙 배 입은 게 오늘 뭔 소원이라도 부는가? 마침 은희는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자 어두운 표정으로 교실로 나서는 은희. 그 양 선생이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네? 정원한 사람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나게 돼서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해외 유학을 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수아는 넋이 나간 듯 은희의 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하지만 전하지 못할 애꿎은 편지만 만지작거립니다. 그렇게 수아의 첫사랑은 끝이 납니다. 고맙네 쌤님이 어떻게 받았다 나왔는겨? 술에 취한 채 돌아온 수아는 비틀거리며 전축을 들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자신의 마음처럼 온전히 건네주지 못한 LP였습니다. 휘청휘청 다른 LP를 들은 수아는 슬픈 멜로디를 들으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 수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홍현은 그저 기쁘기만 하죠. 양은희 선생님이 사표를 내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어찌나 기쁜지 야 하고 손뼉을 칠 뻔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오늘 청소 시간에 혼자서 물을 3양동이나 기르다가 열심히 교실을 닦고 또 닦고 했다. 남편과 함께 살림도 잘하실 거다. 양은희 선생님의 행복을 빈다. 홍현의 일기 내용을 읽은 수아는 짜증에 치밀니다.
홍현의 일기를 읽은 후 수아는 왠지 홍현이 미워 보이는데요. 홍현은 눈치라도 챈 듯 속상하고 서운해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알 수 없는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준비 안 해온 사람 손 들어봐. 집안 사정으로 준비물을 못 챙긴 아이들. 수아는 범수를 시켜 준비물을 사오라 하지만 범수는 만화방을 찾죠. 뭘 주랴? 수업은 끝나가는데 도통 나타나지 않는 범수. 결국 직접 찾아 나선 수아가 만화방에서 범수를 발견합니다. 아이고, 강 선생님 오셨어요? 은혜에게 줄 LP에 이어 이제는 자신의 돈으로 수업 중 만화방까지. 연거푸 뺨을 맞던 범수는 돈을 털어내며 도망가 버립니다. 당초 이거 선생이요, 깡패요. 잠시 후 범수 엄마가 귀에 붕대를 한 범수를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너 기병신 되고 싶어?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수아가 멱살까지 잡히자 보다 못하는 홍현은 그대로 범수 엄마에게 달려들더니 세게 발을 깨물는다. 아이고. 이것저것 상처투성이가 되어 나란히 양호실에 온 두 사람. 오늘 나 때문에 욕받구나. 아니에요. 수아가 홍현을 데려다 주고 돌아가려는 찰나 선생님, 홍현은 그토록 궁금했던 F가 뭐예요? 엘프가 뭔지 물어봅니다. 엘프가 아니고 LP라는 거야. 수아는 홍현에게 자신의 LP를 들려줍니다. 드디어 수아의 취미를 공유하게 된 순간 웃음이 새어나오는 홍현. 깨진 거야? 이걸 버린다는 게 그만. 그리고 은희에게 갔어야 할 깨진 LP를 홍현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거를 무수고 노래라고. 이 돼지 먹다는 소리도 그거보다 낫지 않겠음? 이제는 자신이 LP를 줘야 할 차례입니다. 은희처럼 말이죠. 요즘 따라 수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범수는 며칠째 결석 중이죠. 어느덧 찾아온 하계의 날. 이쁘다. 용왕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한창 준비로 바쁜 와중에 학생 몇몇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종들도 안 보이고. 그때 빼꼼하고 창밖에서 지켜보던 범수를 발견한 수아. 한편 사라졌던 용왕과 시종들은 공방대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범수를 쫓던 수아는 불이 난 학교 창고를 발견하게 되죠. 학생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생각한 순간 난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자신의 몸에 불을 켜는 수아. 그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데 그때 화장실에 다녀온 난이가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수아. 그때 범수가 뛰어들어갑니다. 마침 소방대가 도착하지만 이미 너무도 커져버린 불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홍현. 양동이에 물을 길어 연신 뿌려댑니다. 그런 홍현의 모습에 사람들은 혼연일체로 물을 길어오기 시작하는데 잡히지 않는 불길에 속이 타들어가던 그때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수아와 범수의 모습이 나타나자 안심하듯 쓰러지는 홍연. 그리고 진이 빠진 수아도 쓰러져 버립니다.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일에 책임을 느낀 수아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봄방학의 시작이자 마지막 종례에 들어가는 수아. 수아를 기다리던 홍연의 책상 밑엔 작은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봄방학인데 다들 좋지? 네! 이제 담임 선생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다들 좋지? 수아는 방학식을 빙자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너희들 졸업하고도 우연히 선생님 보면 인사를 하겠느냐? 네. 근데 여학생들은 말이야 선생님 만나고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곧잘 숨어버리고 그런다던데. 그러면 시집간 다음에도 나 만나면 인사할 거야? 홍연은 그 심상치 않은 수아의 말들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래 훌쩍 떠나 뭐. 방학식을 마친 수아는 미리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을 알게 된 홍연이 찾아왔죠. 진짜 가세요? 안 가면 학교도 그만뒀는데 농사라도 지을까? 싱거운 농을 하는 수아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홍연. 어딜 가든 홍연이 생각 많이 날 거야. 홍연아. 난생 처음 겪는 사랑의 감정, 그리고 너무 빨리 찾아온 슬픈 이별. 수아도 아쉽고 슬픈 마음을 텅 빈 교실에서 풍금으로 달래봅니다. 혼자 교실을 정리하던 수아는 조용히 홍연의 자리에 앉아봅니다. 그리고 찾아온 수아가 떠나는 날. 그의 곁으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수아를 붙잡아 보지만 애써 무시하며 지나가던 차를 불러 세웁니다. 읍내로 가서 서울행 버스를 좀 타려고요. 마침 서울 가는 길인데 서로 말동무나 하며 갑시다. 어서 타시오. 모습을 보이지 않는 홍연 대신 그녀의 선물을 건네주는 강주. 그렇게 수아는 말없이 차에 몸을 싣고 살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제야 나타난 홍연. 홍연이 준비한 보따리 안에는 그녀의 일기장과 깨져버렸던 LP와 같은 LP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희에게 줬던 LP와는 다르게 온전한 상태로 말이죠.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는 수아의 눈에 저 멀리 홍연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언제나 그랬듯 홍연은 먼 발치에서 수아를 지켜봅니다. 시간이 흘러 추억이 깃든 LP를 들어보는 중년의 여자. 그녀는 바로 수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린 홍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시골 마을에 찾아온 21살의
젊은 선생님. 그리고 그에게 사랑에 빠진 17살 늦가기 국민아 센 홍현.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어도 한결같은 수뇌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홍현의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가슴, 따뜻한 첫사랑을 보여준 영화. 이영재가 감독하고 전도연, 이병헌, 이면이 주연한 영화 내 마음의 풍금이었습니다.